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돌싱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지금은 수원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자가로 혼자 살고 있고 작지만 연수익 1억 이상은 내고 있는 유통사업 하고 있어요. 밖에선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데 친해진 사람들에게 오픈하게 되어 이혼 사유를 얘기하면 한결같이 다들 이혼 잘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자와 연애하다 결혼했습니다. 저랑 업종은 다르지만 말이 잘 통해서 몇 번 더 만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싹 트더군요. 남자가 저보다 잘 벌기도 하고 또 집이 교육자 집안이라 들었는데 시아버지가 중학교 모 과목 선생님, 시어머니는 학원 선생님 하셨어요. 연금 때문에 노후 준비는 잘 되신 편 같았고요. 저희 집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와 제 동생을 키워주셨는데 사업이 잘 되셔서 현금이 좀 있는 집안이에요. 제가 알기로 엄마가 갖고 계신 부동산만 거의 30억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양가에서 반대 없이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결혼하고 바로 합쳐 살지 못했어요. 저는 수원에서 사업하고 있었고 전 남편은 사업체가 일산이랑 남양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1년 정도는 따로 살았네요. 그래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평일에 떨어져서 살아서 그런지 더 애틋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남양주 사업을 정리하면서 신혼집을 합치게 되었어요. 참고로 결혼은 반반 정도 돈 내서씩 진행했고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서로 모아둔 돈을 다 오픈했는데 저는 가진 현금이 2억 5천 정도 있었고 남편은 4억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 합치려고 보니까 남편 수중에 돈이 1억도 안 되더라고요. 떨어져 사는 동안 더 벌면 벌었을 텐데 3억 넘게 증발되니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따졌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미안. 사실 내 동생이 애를 하나 더 낳았잖아. 그래서 이사를 가야 했는데 매제가 돈 사고를 쳤다더라고. 내 동생은 애셋 임신하고 나 키우면서 경력 단절된 지 오래고 돈이 부족하다고 하길래 내가 좀 보태줬어.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1년 뒤에 합치기로 했었잖아. 우리 집은? 아니, 어떻게 남편이 부인한테 아무 말 안 하고 홀랑 자기 가족한테 써버릴 수 있어? 제가 울면서 따지자 남편이 자기도 억울한 듯. 그런 말이 어딨어. 내 가족이면 여보 가족이기도 한 건데. 당장 이사는 가야 하는데 돈은 없고 사정이 많이 딱하더라고. 매제 돈 잘 버는 거 자기도 알잖아. 여보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알겠지만 투자해야 할 부분이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부족했대. 바로 갚기로 했어. 말 못한 건 미안해. 라며 해명하더군요. 신호 남편도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나름 잘 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걸 제 남편은 아이 낳으면서 집 넓히느라 그렇다고 하던데 나중에 알고 보니 평수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캐물어 보니 남편이 이실직고 했어요. 신호 남편 하던 사업이 망해서 추징이 들어왔고 살던 아파트 내놓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모르는 사이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고 당장 현금 유통할 수 있는 제 남편이 신호한테 돈을 대줘 임시 방편으로 빌라를 해준 거였어요. 정말 황당했죠. 그걸 시어머니도 신호도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였어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노발대발 화를 냈고 이럴 거면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더니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찾아와 울며 비셨어요. 미안하다. 니들 신혼집에 들어갈 돈인 거 알았지만 우리 딸도 사정이 너무 딱해서 내가 좀 도와달라고 그랬다. 니들 돈 잘 벌잖니. 미안한데 한 번만 넘어가 주련. 사위더러 돈 꼭 갚으라고 할게. 그리고 나도 너한테 잘하마. 응?
그렇게 제 손 꼭 잡고 말씀하셨고 신우도 저한테 전화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어차피 벌어진 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알아도 빌려줘야 했을 돈 같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편 돈 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죠. 그리고 따로 사는 걸 빨리 정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이랑 일부 대출받아서 아파트 알아보고 있으려니 친정엄마가 제 사정 아시고 도와주고 싶다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얼마 해주시겠다고 한 돈이 있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저희 부부끼리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살자고 한 다짐이 있어서 양가에서 1원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 문제가 걸리니 엄마가 도와주시겠다는 걸 차마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엄마께서 아파트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다만 제 명의로 하기로 했고 제 사업체 근처에다 마련해 주셨죠. 몰래 시댁에 돈 퍼준 김서방에 대한 나름 친정엄마의 복수였습니다. 신축 아파트인데다 브랜드라 커뮤니티 시설도 좋았어요. 롯데캐슬이었거든요. 친정엄마한테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그 집에서 잘 살면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이사와 1년 반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엄마는 이혼 잘했다고 칭찬하시지만 전 아직까지도 엄마한테 참 많이 죄송해요. 문제의 발단은 시댁에서 저희 집으로 집들이를 오면서부터였습니다. 신혼의 가족 5명, 시부모님 2분, 시이모네 가족까지 10명 정도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남편이랑 저랑 분주히 요리해 대접해드리고자 노력했네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 오자마자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세상에, 이 집은 무슨 대궐 같다. 벽이 대리석이야? 조명도 어쩜 이리 화려한지. 라고 놀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도 집 내부도 내부지만 주차장 같은 시설이 너무 좋더라며 이렇게 멋진 집 해주신 사부인께 참 감사드리고 면목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저 모르게 아버님 팔뚝을 살짝 꼬집으시더라고요. 안 보려고 했는데 보였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아버님께 속삭이듯 말하는데 대강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라는 뉘앙스였어요. 제 남편이 저 몰래 신우한테 돈 3억 넘게 해줬다가 난리 난 것에 대해 시댁에서는 처음에만 미안해했지 나중에는 아예 언급조차 없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니 좀 황당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주신 아버님한테 저는 오히려 감사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집들이하고 나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아, 나는 언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나? 여보, 사업 잘 되어가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오빠랑 새언니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거 있으면 자문 좀 구해서 잘 해결해보고 라고 하길래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신우가 그러더군요. 아니, 요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걱정이 되는지 신우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매출이며 사업 자금 유통 같은 거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좋은 상황 같더라고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얼핏 이야기만 들어도 신우 남편이 많이 힘든 상황 같았어요. 예전에 법 무시하고 진행했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탈이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듯 했어요. 저번에 신혼에 아파트 날린 것도 그거 수습하느라 그랬던 거였고요. 남편이 한숨 크게 쉬더군요. 시부모님도 좋은 마음으로 저희 집 집들이 왔다가 신혼의 사정 듣고 마음이 안 좋아지셨는지 표정이 침울해지셨고요. 그렇게 식사 대접해드리고 집으로 다 가신 이후에 남편이 여동생 걱정이 많이 되었는지 담배도 피우고 많이 착잡해 하더군요. 남편이 몰랐는데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효자인 줄은 몰랐는데 부모님 생각도 많이 하고 사는 아들 같았어요. 저 만날 때는 부모님한테 전화와도 그냥 수신거부 쿨하게 하고 집에도 잘 안 가길래 무심한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그 이후로 신우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는지 저한테 조카들 용돈 주자는 핑계로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에서 200만 원씩도 타 가고 그랬어요. 아마 신우 남편이 생활비도 잘 못 주고 그러니 오빠들 입장에서 안타깝긴 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남편 사업도 잘 되어가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의정부 사업체 정리하고 일상건만 운영하다가 뭐가 좀 잘 안 되었는지 그것도 정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 있는 수원에서 다른 사업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번 돈으로 거의 생활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매월 규칙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건당 마진을 남는 그런 일이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2개월 동안 수입이 0원일 때도 있었어요. 물론 분기당 2천에서 3천 정도 마진을 내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 제가 신호 쪽에 돈을 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달로 끝날 것도 아니고 신혼의 사업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마냥 퍼줄 수도 없는 상황이니 저도 나중엔 불만이 생기더군요. 언제까지 아가씨한테 퍼줄 거야. 돈 갚기는커녕 계속 우리가 주고 있잖아. 그 말에 남편이 더 서운해 하더군요. 제가 너무 정이 없대요. 그리고 신혼애가 나중에 더 잘 살게 되면 우리한테 도움을 줄지도 모르는 일 아니냐 하더군요. 모르겠더라고요. 신혼 남편이 그렇게 영리하게 사업을 꾸려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더 황당한 건 아기 갖는 문제였어요. 저는 빨리 이세를 갖고 싶었습니다. 일단 결혼도 딱 30에 한 상황이었고 제 주변은 이미 유치원생 자식이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다들 결혼하자마자 아이 낳고 키워가고 있었고 저도 저희 엄마처럼 자식한테 무엇이든 다 해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임신을 빨리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딩크하자 하더군요. 결혼 전에는 둘 낳자, 셋 낳자 하던 인간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신혼에 셋 낳아 아둥바둥 키우고 있는 거 보니 마음이 바뀌었대요. 아이 낳으면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 텐데 너무 답답하겠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 조카한테는 어떻게든 다 퍼주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수입은 없으면서 조카들 만나면 어떻게든 돈 더 주려고 자동차 글로브 박스까지 뒤져가면서 10,000원, 50,000원 꾸깃꾸깃 찾아 쥐어주더군요. 조카들한테 성심성의껏 놀아주기도 하고요. 땀을 뻘뻘 흘리며 깔깔 웃고 놀아주는 사람인데 정작 본인 아기는 낳기 싫다니 이해가 안 가더군요. 아무튼 남편과의 이세 문제도 향후 이혼 사유가 되긴 했었죠. 그치만 결정적인 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모가 일전에 저희 집들이 할 때 와서 저희 집이 좋다고 감탄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에 자주 오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꼭 신우랑 시조카 셋까지 다 불러서 오십니다. 시댁이랑 신우 집은 10분 거리이고 저희 집이랑은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예요. 신우가 운전을 잘해서 그런지 어머님이 꼭 신우까지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부부끼리 살던 공간이라 집에 위험한 물건이 많아요. 긴 스탠드 조명이라든지 유리로 만든 장식품들이 많은데 시조카들이 고만고만한 나이다 보니 오면 싹 치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집에서 무지하게 뛰어요. 결국 시조카들 2번째 방문에 아랫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괜찮지? 가족이잖아. 시조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조카라고 생각해. 시자 붙이면 정만 안 붙지 뭘. 그리고 네 자식처럼 생각해주면 더 좋고 얼마나 이쁘니? 잘해주면 다 기억하고 나중에 갚아줄 거야. 용돈도 주고 나중에 학비도 대주고 그러면 애들이 외삼촌 외숙모사랑 왜 모르겠니? 당연히 효도하겠지. 라고 하시더군요. 신우도 처음에는 쭈뼛쭈뼛 불편해하더니 2번인가 3번째 저희 집 왔을 때에는 아예 핸드폰 충전기랑 본인 노트북까지 들고 와서는 편하게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새언니, 나 언니 집으로 우리 셋째 기저귀랑 분유 좀 시킬게. 매번 힘들게 가져가는 것도 좀 그래서
언니 집으로 시켜놓고 거기서 편하게 쓰려고. 라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혼애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 무신경한 성격이고 무덤덤한 타입이라 집에 누구 오는 거 별로 안 불편하거든요. 근데 신혼애랑 시모가 오는 건 정말 싫어지더군요. 손님이 아니라 집주인 행세를 한다고 느끼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 불러 제 친구들 모임에 데려가고 캠핑 다니고 그랬습니다. 집에 있으면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자꾸 쳐들어오니까요. 그렇게 한 두세 달 신혼에 못 오게 했더니 나중엔 비번을 알려달라 하더군요. 저희 없을 때 들어와서 좀 쉬다 간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호가 삐지더군요. 가족끼리인데 뭐 어떠냐고 하면서요. 남편도 불만 어린 표정을 지으며 자기 여동생한테 비번 알려주고 싶어 하길래 제가 이 집 사준 우리 엄마도 집 비번 알려달라는 말을 안 하셨는데 왜 내가 신우한테 집 비번을 알려줘야 돼? 라고 따지듯 물으니 할 말 없는 듯 입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기분 나쁘다는 표정이었죠. 이래저래 짜증이 나서 남편이랑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걸 시어머니도 알게 되셨는지 한동안은 집에 안 오시더군요. 이제야 눈치 좀 보시나 싶었는데 명절에 시댁 갔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안 가니까 허전하지? 초대 좀 해. 넓은 집 횡하니 둘만 쓰기 아깝지 않아? 네? 아니요. 저희도 주말에 바쁜데요, 뭘. 주말에 바빠? 그럼 집 비워두고 둘이 나가는 거야? 그럴 거면 비밀번호를 좀 알려주지. 네 신우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키즈카페 다니느라 바빠. 집은 좁고 애들은 북적대니 밖에 나가야지. 근데 그거 알지? 애 셋 데리고 밖에 나가면 돈 엄청 든다.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집 비번을 알려달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번에도 신우가 비번 이야기 했는데 절대 안 알려줄 거라고 했다가 남편이랑 싸웠으니 그렇게 아시라 했어요. 신혼애한테 용돈은 줘도 집 비번은 못 주겠다 하니 시모가 민망한 듯 웃더군요. 솔직히 뭐 하나 보태준 거 없이 계속 나가기만 하는 시댁이라 염치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점점 정도 떨어져 갔고요.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하니 신우랑 시모가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때마다 살살거리며 과일이며 채소며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여간 여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죠. 신혼의 윗집에서 공사를 했는데 에어컨 쪽을 잘못 건드렸던지 신혼의 집으로 물이 줄줄 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 엉망인데다 습해서 곰팡이가 바로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예 신혼의 집까지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막내가 워낙 어리다 보니 갈 데가 없나 보더라고요. 시댁 들어가려니 시댁도 방이 2개뿐이라 여의치 않고 그래서 생각난 게 저희 집인가 보더군요. 신우가 저한테 바로 이야기하긴 뭐했는지 제 남편한테만 호소했고 마음 약한 남편이 바로 오라고 했대요. 저는 몰랐죠. 밤 늦게까지 발주 처리하고 집에 왔더니 신혼의 가족이 다 와 있어서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제야 남편이 자초지종 얘기해주며 저더러 2주만 참아달라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시주카들은 넓은 집 와서 신났다고 뛰어다니고 신우는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제 옷까지 꺼내 입은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다음날 와서는 미안하다 대신 집안일 해주겠다 하시며 아예 캐리어 끌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말도 안 되는 동거를 2주간 하게 되었고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호텔에서 이틀 정도 자고 그랬어요. 내 집 놔두고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싶긴 했는데 신혼의 애들이 워낙 어리다 보니 나가라고 할 엄두가 안 나더군요. 그렇게 약속된 2주가 지났죠. 이제 나가시겠거니 했는데 신우가 주말 지나고 간다고 하더군요. 여기가 너무 좋다고 우리 큰애랑 둘째가 집에 안 간대요. 어떡해요? 하면서 깔깔거리고
시어머니도 짐 쌀 기미를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 이제 가주셔야겠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팔자 눈썹을 하며 애원하듯이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있게 해주지 그러니? 짐도 다 갖고 온 상태라 거의 이사 수준이야. 네 신혼집이 공사가 다 되긴 했지만 바로 가기도 뭐한데 며칠만 더 있다 갈게. 응? 가족끼리 그래도 되잖아. 며칠이요? 2주 꽉 채워 지내셨는데 제 생각도 좀 해주셔야죠. 아랫집에서는 계속 민원 전화 오는데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애들 말릴 기색도 안 보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럼 내가 매트를 주문해서 깔게. 그럼 되지? 네? 무슨 매트를 깔아요? 저희 부부는 애도 없는데. 그렇게 꼭 선을 그어야겠니? 나도 이젠 못 참겠다. 시조카가 남이야?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니들 애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애들이 좁은 빌라 살다가 너희 아파트 와서 행복해 하잖니. 네 신호 빌라 근처엔 놀이터도 없어. 여긴 키즈 카페 안 가도 아파트 실내에 애들 노는 것도 있고 놀이터도 몇 개나 있고 그러니 얼마나 좋아. 애들 딱하지도 않아? 그렇다고 아가씨네 사정만 봐드리기엔 제 입장도 있잖아요. 저도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네가 우리를 남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애들 다 클 때까지만 니들 집에서 좀 살게 해줘라. 응? 막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그 말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네? 저희 집에서 살겠다고요? 절대 그렇게는 못하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요? 저희 부부는 뭐 안방까지 내줘야 해요? 왜 말이 안 되니? 가족끼리 힘들면 돕고 살 수도 있지. 우리 사위가 요새 일이 잘 안 돼서 그래. 전 그러면 우리 딸네 집을 싹 치워놓을게. 거기를 네 집처럼 써. 어차피 니네 공장이랑도 가깝지 않니? 오고 가고 하기에 우리 딸 집이 너한테 편할 것 같은데. 듣자 하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뭐 우리 집이랑 아가씨 집을 바꾸자는 말이세요? 제가 언성 높여 이야기하니 멀리서 모른 척하던 신우가 그제야 다가와 본인 엄마를 말리더군요. 엄마, 새언니가 오해하겠어. 나는 그러자고 한 적 없어요. 우리 엄마가 그냥 내가 딱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그렇게까지 우릴 짐짝처럼 여기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다신 안 올게요. 뵀죠? 신우가 기분 나쁜 티를 내더니 그렇게 짐을 신경질적으로 싸더군요. 2주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황당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상황을 허수아비처럼 지켜만 보고 있더군요. 저만 나쁜 년이 되어 있더군요. 왜 아무 말 안 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솔직히 나도 당신한테 많이 서운해. 우리 가족한테 매번 그렇게 선을 그어야 시원하겠어? 그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선? 내가 선을 그었다고? 선을 그어서 네 동생이랑 네 엄마랑 줄줄이 애들 달고 우리 집에 2주나 있게 해줬겠냐?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신우랑 시모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둘 다 저한테 다가와서는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심하게 했대요. 누가 더 심한데요? 남의 집에 애들 데리고 짐 싸들고 와서 2주나 먹고 자고 하게 해줬더니 이상하게 남은 나쁜 년이 되네요. 새언니, 저번부터 진짜 내가 참았는데 왜 자꾸 우리를 남 취급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면 뭔데요? 이 집 우리 엄마가 사줬는데 아가씨 우리 엄마 이름이나 알아요? 그 말에 신우가 아무 말 못하더군요. 시모도 심상치 않음을 이제야 느꼈는지 저를 달래려 하는데 뿌리쳤어요. 그냥 이혼할게요. 결혼하고 나서 시댁으로 돈 줄줄이 나가는 것도 이제 못 참겠고 가족이랍시고 나만 일방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이 이상한 집안도 너무 질리네요. 그 말에 남편이 기함을 하며 진심이냐고 묻더군요. 진심 맞으니 네 가족 다 데리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알겠다 하면서 시댁 가족들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제야 집안이 조용해지고 살 것 같더군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들어 친정엄마한테 다 이야기했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이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가 한참 말이 없다가 제 뜻 언제나 응원할 테니 엄마한테 기대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시원하게 집 박차고 나갈 땐 언제고 이혼 안 하겠다고 뻗팅기더군요. 그래서 변호사 사서 소송 걸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시댁에 돈 준 것만으로도 이미 상대 유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저 몰래 정관 수술을 하려고 했더군요. 애 갖기 싫다고 한 것도 지 조카들을 자식처럼 키우고 싶었나 봅니다. 게다가 사업도 저 모르게 완전 말아먹고 있었더라고요. 몰락하는 배에서 빨리 탈출한 거나 다름없죠. 솔직히 남편 사업 잘 안 돼도 제가 먹여 살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시댁 인성을 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보여요. 시댁은 제가 돈 때문에 헤어지는 거라며 저를 속물 취급하더라고요. 그래야 본인들의 구질구질함이 조금이라도 가려지니까요. 아무튼 남편 유책으로 승소했고 애가 없는 관계로 아주 심플하고 빨리 끝났습니다. 그런데 판결 나기 얼마 전부터 시무랑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잡더군요. 저희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떼어냈습니다. 저희 엄마 남편 없이 사업 일구고 애들 키워서 성격 엄청 강하시거든요. 엄마가 호랑이처럼 소리 지르자 시모가 움찔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 안 하시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끝났어요.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참 많은 케이스를 겪고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지만 진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호구로 물주로 평생을 살 뻔했는데 그래도 빨리 빠져나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람 또 만날진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연애 생각도 없네요.